안녕하십니까. 부산외고에서 입학을 총괄하고 있는 입학관리부장 강동욱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외국어고등학교 2021학년도 입학 전형을 개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부산외고 입학 전형 요강,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세부 내용, 기타 지원 안내입니다. 온라인 안내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압축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외고의 입학 전형 요강 안내입니다. 본교의 모집 정원은 정원 내 총 250명이고 이 중에 50명이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입니다. 본교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 7명, 특례 입학 대상자 2명, 총 12명이 정원의 모집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 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전형으로 정원으로 선발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지역보훈청으로 문의를 해보시고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는 이미 각 중학교에서 대상자의 서류를 취합했고 교육청에서 현재 심사 중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본교에서 공문으로 대상자 적용을 알게 되며 본교는 기타 서류 없이 공문으로 특례 대상자 확인을 가름하게 됩니다. 혹시 서류 미비로 교육청에서 특례 대상자 확인 시기를 놓치셨다면 본교에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모집 정원입니다. 과별 정원이 다릅니다. 일본어과 3개 반이고 중국어과 3개 반, 프랑스어과 2개 반, 독일어과 2개 반입니다. 각 반의 정원은 25명이고 거기에 추가로 정원외의 전형이 있습니다. 모든 전형 및 학과는 중복 지원 불가하고 합격한 이후에는 과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작성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서 과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미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 변경 전 과에 대한 내용은 면접 시 반영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의 전형도 표에서는 과별 인원 제한이 없어서 전체로 표시하였지만 과를 선택해서 지원하고 면접 사정은 정원의 전형 전체 인원에서 사정하게 됩니다. 전형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1단계는 영어 성적의 성취도 수준을 활용하여 각 학기 40점 만점으로 총 4학기 160점 만점이 됩니다. 감점은 미인정 결석이 있을 경우 0.3점으로 최대 3점까지 감점이 됩니다. 미인정 결과, 조퇴, 지각 3회일 때 결석 이래로 계산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지원자가 2배수가 넘었을 때 1단계 학식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2배수가 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단계는 면접으로 진행되고 40점 만점입니다. 1단계 총점 160점과 면접 40점을 합쳐서 총점 200점으로 전형별 학교별로 선발됩니다. 면접 관련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지원 경쟁률입니다. 2개년 과별 경쟁률로 매년 과별 경쟁률은 변화가 있다는 것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합전형 유형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학부모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몇 가지 내용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전형 유형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기회균등 전형과 다양성 존중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다양성 전형이 있습니다. 기회균등 전형은 기본적으로 주민센터 또는 재학중학교 등에서 증명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는 정원으로 모집하는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니지만 보훈 대상자나 자녀가 해당되며
보훈청에서 서류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 대상자, 기초생활 대상자, 한부모 가족,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지역주민센터에서 기준소득 50%, 60% 이하는 재학 중학교 행정실에서 교육 지원 대상자 확인을 가능합니다. 학교장 추천에 관해서는 중요한 내용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사회 다양성 전형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경우는 다자녀, 가정자녀의 경우에 문의이고 그 내용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엔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다양성 전형은 위에 나열된 여러 조건과 함께 경제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뒤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균등 전형의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대한 구체 전형을 이어서 안내드립니다.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본교 입학 전형 요강 부침 6에 있는 추천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이 전형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서 본교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형은 재학 중학교장의 추천 전형으로 중학교에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면 본교는 그대로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형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는 중학교로 제출하시면 되고 본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서류 외에 어려움을 증명할 서류라면 중학교에서 판단하셔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중학교 추천으로 입학할 경우 학비 지원은 입학 후 교육청 원클릭을 통해서 확인되고 가계 사정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 다양성 전형의 보험료, 본인 납부금, 건강보험료 납부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을 계산할 때는 기혼 자녀와 조부모님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을 뺀 순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사회 다양성 조건과 그리고 보험료 기준을 맞은 경우에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다양성 전형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본교에 연락을 하셔서 안내를 받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통합전형 학과별 지원 경쟁률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일반 전형과는 달리 2개년간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이라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꼭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입학 후에 낙인 효과 등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본교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한 10여 년 이래 사회통합전형 학생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대학 진학 시에도 더 좋은 기회가 되어 그 기회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본교에서는 꾸준히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다른 걱정을 마시고 꼭 해당되는 학생이라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 합격자들의 영어 내신 분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은 본교의 영어 성적이 A가 아니어도 합격한 사례가 많음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평균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중불독 과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영어 내신이 A가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이유는 바로 면접 때문입니다. 면접의 최하점은 24점으로 내신 한산 점수의 최하점보다 훨씬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내신 한산 점수 합격자의 편차는 8점이었지만 면접 점수의 편차는 16점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AA, BB 학생도 합격했고 그리고 산술적으로 말해서는 면접을 통해서 올 B 학생도 올 A 학생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B를 받은 학생이라도 꼭 면접을 통해서 마지막 뒤집기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면접을 잘 준비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많이 궁금해하신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접에 토대가 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니 잘 숙지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기주도 학습과정,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핵심 인성 요소 이런 3가지 항목을 입력하시는 게 되고 각 항목의 비율은 제한이 없으며 학생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쓰는 내용이 바로 자기주도 과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특성과 연계하여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그리고 입학 후와 졸업 후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 분야에서 어떤 개인적 경험과 그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입니다. 입상 실적, 교육 수료 여부, 각종 어학 인증시험 및 능력시험 점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절대로 기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분에 면접에서 잘했다 할지라도 점수에 0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꼭 이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요 항목입니다. 결국 평가지표이고 이 평가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면접 점수를 주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과정은 자기주도적 학습과정과 경험이 충실히 기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인성 영역에서는 봉사 및 체험활동이 있어 자발성과 지속성이 있는지, 봉사 및 체험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가치감이 인성 영역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지. 자, 여기서 사실 인성 영역에서 봉사 체험활동만 썼지만 사실 이 영역이 아니더라도 자기소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자발성과 지속성 그리고 가치관을 반영하는 활동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입니다.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이 일관성 있고 충실하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좀 전에 보셨겠지만 입학 전 또 입학 후 등의 진로 계획을 기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형제 자매의 재학 또는 졸업 사실 부산일고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매들 그리고 형제들이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탕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동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 학생이 무슨 과, 이름이라든가 과 등을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 활동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단 중학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중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참가는 가능합니다. 참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가족 여행 등 여행을 통해서 한 활동 등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하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고비용 취미 활동, 골프 승마 등 또는 직장, 직위, 소득 수준을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설기관을 이용해서 활동했던 모든 활동들을 기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참고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뿐만 아니라 대학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도 일치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본교는 일중불독, 영일, 영중, 영불, 영복, 영독 4개 과가 있는 학교입니다. 2개 과가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리고 지원한 이유를 생각합시다. 자, 본교를 지원한 이유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수한 선생님 그리고 좋은 학교 분위기 그리고 좋은 대학 결과 등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체적으로 자기 개인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 자기 개인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본교를 지원하는 개인적 이유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과정을 쓰자. 뭘 통해서 뭘 얻었다라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잘 기록하고 그걸 통해서 느끼고 깨닫는 바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 그렇죠. 학습 계획, 그리고 학습 목표, 지원 동기에서도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 학습 방법에서 기록했을 테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쓰자. 이것은 물론 자기소개서를 바로 한 번에 쓰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몇 주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태고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인성 영역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팁입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쓰지 말자. 그렇죠.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몇 가지 일화.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활동들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본인만이 경험했던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록하신 것이 좋습니다. 사례나 에피소드 역시 자기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신 인성이 형성하는데, 그렇죠. 인성 형격 이런 것, 인성이나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중학교 과정 내에서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필요한 사람을 어필하자.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이 학교에 있으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졸업하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학교를 빛낼 수 있는 또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학생인 것을 어필하는 것도 면접자에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부한 표현을 쓰지 말자. 가장 많이 쓰는 진부한 표현들 있죠. 예전에는 아니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어떤 TV 드라마 아니면 TV 영상 이런 내용들은 조금 진부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구나 알고 있는 책에 대해 인용한다든가 이런 진부한 표현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씁시다. 자신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에피소드를 간결하게 작성. 조금 전에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50%, 30%, 20% 이렇게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특정 영역이 90%를 넘는다, 80%를 넘는다는 것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 거고 특히 인성 영역이 너무 반 50% 이상을 넘는 것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접의 세부 내용입니다. 면접 항목별 배점입니다. 지표는 4가지가 있고 첫 번째 지표는 아시다시피 자기주도 학습성, 두 번째 지표는 인성, 세 번째는 지원 동기, 네 번째는 공통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D를 받아서 24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점의 편차가 40점 만점과 26점 최저점 16점의 편차가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면접 순서와 내용입니다. 공통질문 읽기를 먼저 합니다. 3분 동안 공통질문이 들어져 있는 종이를 주고 그 내용을 학생이 읽고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면 1인당 총 10분의 면접 시간이 되고 면접 질문 순서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첫 번째로 물어보시고 그 다음 인성 영역 그리고 세 번째 지원 동기 및 학습 계획 그리고 마지막 공통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접 질문을 만들게 되는데 그 면접 질문을 만들 때 근거가 되는 자료는 학생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 생활기록부는 특목고 지원용으로 모든 부분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이 문의가 있는데 가학부 세부 내용 특기사항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은 생활기록부 내용과 자기소개 내용을 비교하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 형태입니다. 면접은 면접관 3분의 면접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면접 복장은 작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복장 규정이 전형 실시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사정의 기준은 자기소개서 사정의 기준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면접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기술의 내용의 진위음으로 확인하는 질문이 많고 이를 진정성 있게 대답하면 좋은 면접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1, 2, 3, 4 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사정 기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면접 공통질문과 모범답을 공개하겠습니다. 4개 과에 다른 공통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총 4개의 공통질문 기출문제와 그리고 모범답안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주제와
그리고 질문 내용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순서는 일중불동 순서는 아니고 무작위로 선택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환경 분야였고 브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우선시하는 저개발국과 환경보호를 우선시하는 선진국 입장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먼저 선진국과 그리고 저개발국 입장에서 하나를 선택을 먼저 하고 그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는 그리고 저개발국의 경우 이런 식으로 입장을 선택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범 답안으로 꼭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전 소설의 현재적 해설이고 내용은 흥부전에 나오는 두 주인공인 흥부와 놀부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현대적 가치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흥부 또는 놀부에 대한 새로운 평가입니다. 흥부나 놀부를 선택해서 평가하시면 됩니다. 흥부와 놀부를 둘 다 평가하려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가치에 평가한 흥부와 놀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부는 어떻고 놀부는 어떻고 자기만의 생각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 사회 이주 노동자 관련 문제입니다. 자, 옆에는 시입니다. 위의 작품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시오. 위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건 다르게 1번과 2번 질문과 다르게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질문 1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질문 2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질문 1을 질문했는데 너무 답을 잘했다 아니면 답이 좀 부족했다 하면 질문 2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고 아니면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 이주 노동자 역시 사회적 이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의 모습이 어떠할지 어떠한 사회가 바람직한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는 것입니다. 역시 질문 1과 2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질문하거나 또는 시간에 따라서 두 개의 질문을 모두 하고 그거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점수를 면접관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 다양한 측면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4개의 면접 공통 질문과 모범 답안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실시간이 아니라 영상을 촬영해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빠르게 진행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본인께서 영상을 반복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촬영 시에는 빠르게 진행되겠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모범 답입니다. 기타 지원 안내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본교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원서를 쓸 때 저희 학교 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 모집 고등학교에 지원에 합격한 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과학고 등에 합격한 학생들은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불합격자는 소속 중학교에 배정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평준화 적용 일반고에 추가 지원한 것으로 보며 부산광역시 교육청 일반고 배정 방법의 지역 통합 배정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교 불합격 후에 일반고등학교 배정에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나 정말 없는 거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100여 명의 학생이 본교를 지원했다가 안타깝게도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합격 후에 불이익은 절대 없다.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 학교에서 불합격을 발표했을 때 왜 불합격인지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제 일반고등학교 배정이 된 후에 혹시나 항의가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내심했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어떤 분도 그 불이익에 대해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저희 학교 불합격 후에 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배정하는데 불이익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교의 모든 자녀분들이 합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불합격이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꼭 자신 있게 지원하시고 면접을 잘 봐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입학 전형 시기입니다. 자, 입학 전형 시기는 원서 교부 및 접수 시간, 면접 전형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그 전에 중요한 내용은 온라인 원서 작성 기간이 원서 교부 및 접수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학 원서를 작성하고 인쇄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쇄를 한 후에 수정이 필요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본교에 연락을 주시면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일주일 전 12월 14일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사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하시고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 게시판 입학 Q&A에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Q&A를 통해서 질문이 남기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특히 사회통합장애인이나 정원의 전형을 통해서 본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방문하셔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교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본교 입학관리부 051-8502-1494로 전화 주셔서 30분 단위로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30분 단위로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그리고 이상 없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보석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를 본교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정성으로 교육하여 큰 꿈을 품고 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교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